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MAX 125 엔진 경고등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NMAX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엔진 경고등은 다른 오토바이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엔진 경고등의 이 코드 번호는 스캐너를 찍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차에서도 이 경고등이 뜨는데 운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NMAX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써놨듯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유로5 플러스가 25년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네, 혼다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고, 야마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국산 브랜드는 소량 판매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NMAX 같은 경우 이제 판매될 수도 있고 배달용으로 많이 타다 보니까 수면으로 빨리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 P0420은 켜졌다가 또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P0420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마에서 공지를 했어요. NMAX 125 엔진 경고등 P0420. 자, 요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해당 증상은 진단 시스템상 P0420이다. 한국 시장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최근까지 해외 사례는 없었다. 네, 요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정확한 원인과 조치 방향이 확정되면 다시 통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해외 사례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NMAX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배달로 많이 사용하니까 가다 서다도 반복하고, 어떤 배달 환경이 조건이 사실 극한 조건이잖아요. 국내 배달 환경이 그래서 촉매가 버티지 못했나? 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NMAX 촉매가 좀 약한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 세팅이 조금 그 정밀하지 못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엔진 경고등의 이 코드는 공통이에요. 공통.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OBD-T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코드랑 오토바이 코드랑 똑같아요. P0420은 촉매가 안 좋을 때 뜨는 코드예요. 촉매가 열화가 됐다던가 효율이 떨어졌다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촉매가 이상이 생겼을 때 P0420 코드가 뜹니다. 차량 ECU가 촉매 변환기 3원 촉매의 정화 성능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했을 때 저장되는 코드다. ECU는 촉매 전후에 있는 산소 센서 신호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 유로5일 때는 산소 센서가 한 개가 있었어요. 요게 그림에 보면 요게 촉매고, 요게 이제 산소 센서. 요게 이제 유로5 때고, 유로5 플러스는 산소 센서가 두 개입니다. 촉매 전, 촉매 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촉매 전에 있는 거는 이론 공연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고, 센서 2, 촉매 후에 있는 애는 촉매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애예요. 감시. 유로5 플러스는 이 감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매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은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유로5는 촉매가 정상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촉매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로5 플러스는 정상 범위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중급 과정에서 산소 센서 파형, 이 파형 해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산소 센서 파형 측정에 관한 거는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영상은 산소 센서 1을 측정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희박, 농후, 희박, 농후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산소 센서 파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소 센서 2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산소 센서 1은 희박과 노온을 반복할 때 0.1V에서 0.9V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0.2에서 0.8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냥 0.1에서 0.9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기가스가 촉매를 지나면 산소 센서 2는 어떻게 되느냐? 0.6V에서 0.7V로 움직여요. 이렇게 완만하게. 산소가 안 잡히니까 0.6에서 0.7로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촉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소 센서 1, 이게 희박, 농후예요. 여기가 희박, 여기가 농후예요. 연료가 희박할 때는 0.1V가 표시가 되고, 연료가 농후할 때는 여기 0.9V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연료가 희박할 때는 산소가 많아요. 연료가 농후할 땐 산소가 적고, 대신에 CO랑 HC가 많아요.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이제 촉매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연료가 희박할 때 산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산소를 촉매에서 살짝 흡수를 합니다. 아까 저장한 산소랑 농후할 때 발생한 COHC가 이 촉매에서 다시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은 촉매에서 산소랑 분리되면서 질소랑 산소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CO랑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탄화수소, HC는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머플러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게 탄화수소가 정상적으로 이 산화가 돼서 물이 된 거예요. 물이. 이산화탄소랑 물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머플러가 동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촉매가 불량해서 산소가 흡수가 안 되면 CO랑 HC가 그대로 배출이 되겠죠. 촉매에서 산소를 잘 흡수하는지 흡수하지 못하는지 그거를 이 산소 센서 2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0.6에서 0.7V가 나오는데, 만약에 촉매에서 산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산소 센서 2로 오면 0.5V, 0.4V, 그러니까 산소가 양이 많아질수록 전압이 점점 떨어져요. 이 앞에 전압이 점점 떨어집니다. 촉매에서 산소를 거의 흡수를 못한다 그럼 뭐 0.2, 0.1까지도 떨어질 수 있죠. 요때 이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P042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산소 센서 2의 정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0.6에서 0.7V인데 요 밑에 거 이제 최저 전압과 최고 전압의 진폭을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산소 센서 2가 산소가 감지가 되면서 0.4V에서 0.8V가 됐다. 그럼 얘의 진폭이 지금 0.4V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폭과 표준이 0.3V다. 이걸 넘으면 이제 점등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0.3V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OBD2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진폭값의 표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오토바이 회사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소 센서 2에서 산소가 검출이 됐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기가스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0420이 점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촉매 효율 저하는 왜 생기느냐? 우선 일반적으로 저품질 촉매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백금도 들어가고 이 특수 물질이 들어가는데, 백금도 좀 비싸잖아요. 여기에 촉매에 들어가는 물질이 비싸니까 그 유로5 플러스 통과만 되는 수준의 촉매를 사용할 경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촉매를 사용할 경우, 그걸 통틀어서 이 저품질 촉매를 사용하면 어쨌거나 내구력이 떨어지겠죠. 어떤 차량은 뭐 10만까지도 멀쩡한데 어떤 브랜드는 뭐 3, 4만에 문제가 생기든가. 그러니까 이 저품질 촉매는 내구력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경고등이 뜰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맵 정밀도가 떨어질 경우,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엔진의 제조 노하우, 이런 하드웨어 문제,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오일 먹는 증상, 오일을 먹게 되면 촉매로 다 넘어가니까 그 촉매가 오염이 돼요. 촉매 표면에서 산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표면이 오일로 이렇게 다 막혀 있으면 산소 흡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600알 날 오일 먹는 증상이 있을 때 운행하지 말라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촉매 오염 때문에. 오염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산소 흡수량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오일 먹는 증상도 촉매 오염에 한몫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 또 다른 원인도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일 먹는 증상도 결국은 엔진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엔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면 오일 먹는 증상도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짜는 이 소프트웨어 능력, 기술력이 떨어지든가 또는 저품질 촉매를 사용하든가, 이럴 경우에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피로도가 증가하면 경고등이 뜰 확률이 올라갑니다. 유로5 플러스만 인증받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촉매를 만든 경우, 이런 경우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경고등이 뜰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촉매는 유로5 플러스 통과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야 내구력이 올라가겠죠.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자, 이제 야마하로 돌아와서 풀어보면 들리는 얘기로는 뭐 산소 센서를 교체해도 똑같이 경고등이 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머플러를 교체했는데도 경고등이 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랑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우선은 이 촉매가 노후 또는 손상인데 사실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근데 뭐 새 거를 교체해도 뭐 경고등이 뜬다고 하니까 요거는 아니죠. 뭐 산소 센서를 교체해도 뜬다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료 과다 분사 또는 공연비 이상인데 요거는 이제 파형 찍어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진오일 과다 소모로 촉매 오염, 요것도 뭐 가능성은 있죠.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빼고 정리를 해보면 이 촉매 자체에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뭐 오일 소모로 인한 촉매 오염 요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복합적으로 또 섞이면서 이 P0420이 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건 이제 정확하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추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좀 범위가 좁혀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다른 가능성도 존재해요. 뭐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엔진 경고등 P0420 요게 지금 그 혼다 빼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혼다는 유로5 플러스보다 더 빡세게 자체 그 검사를 해요. 유로5 플러스용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유로5 플러스보다 더 빡세게 자체 검사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혼다 PCX가 야마 MX보다 2배, 3배 더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혼다에서는 P0420이 뜨지 않는다고요. 물론 뭐 또 한두 대는 뜰 수 있는데 지금 MX처럼 광범위하게 뜨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혼다는 유로5 플러스보다 더 빡세게 이 차량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MX 125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P0420 시대로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P0420이 이제 바이크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 검증에 좋은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엔진 설계를 잘해야 되고 엔진 자체에서 완전 연소를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하드웨어 기술도 좋아야 되고 이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우라의 촉매도 품질이 좋은 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차를 샀는데 뭐 10,000km, 뭐 20,000km 했는데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뭐 기술력이 부족하든지 뭐 저품질 촉매를 사용해서 뜰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10만 킬로 운행했는데 발생이 됐다. 요 정도 되면 사실 이제 촉매가 노후화돼서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킬로 넘어서 발생하는 거는 그냥 촉매의 노후화로 볼 수 있는데 10만 전에 뭐 1만에 생기고 뭐 2만에 생기고 3만에 생기면 어떤 기술력이 부족하던가 저품질 촉매를 사용해서 그럴 수 있다. 요거는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제한선이 브랜드 회사마다 넓고 좁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위에 있는 이 P0420이 뜨는 그 조건, 그거는 모든 오토바이 회사가 공통이에요. P0420으로 그 바이크 회사의 기술력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촉매 열화 수준에 따라서 이제 2년 또는 3년 후에 정기 검사가 있는데 그때 불합격 또는 재검사 받을 수도 있다. 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0420 경고등은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산 브랜드, 이 중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또는 3년 뒤 이 정기 검사 때 조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2기통, 3기통, 4기통 이 고출력 모델들, 이 고출력일수록 촉매가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 검사 때 좀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 머플러가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머플러랑 촉매가 또 일체형도 많잖아요. 머플러를 이제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기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머플러가 비싸요. 그 통째로 교체하려면 촉매 감시가 이제 자동차처럼 강화가 됐기 때문에 2, 3년 후에 정기 검사 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자, 오늘 MX125 엔진 경고등 P0420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P0420이 지금 NMAX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NMAX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엔진 경고등이 생기면 스캐너로 찍어서 이게 찍히는지 꼭 보세요. P0420이. 이게 찍히게 되면 AS 기간 내에 있으면 바로 머플러 교체를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AS 기간 지난 후에 이 P0420을 알고서 얘기를 하면 무료 교체가 아니고 돈 주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돈 주고 머플러를 교체를 해야 돼요. 엔진 경고등이 뜨면 스캐너 찍어가지고 P0420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라. 네, 이 뜻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NMAX 타시는 분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야마하가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잘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